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모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까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한동훈 우려와 기대, 이게 상한가일지 하한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장해 보시죠. 뭐. 예, 한동훈 우려와 기대, 현근택 변호사님. 네,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하한가로 잡았는데 저는 사실은 내심은 상한가예요. 무슨 말씀? 민주당 이 사람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됩니까?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한동훈. 우리 CBS가 공정방송이고 예.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한가다. 내 내심은 상한가. 어쨌든 두 분이 다 오늘의 증권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는 한동훈 주네요. 그렇죠. 한동훈이란 인물. 왜 이 키워드를 골라오셨는지 뭐 짧게 이유 듣고 풀어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예. 오늘 이제 2시에 또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카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정한 긍정적인 장점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또 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 카드에 대한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네. 그 내용 분석 이런 것들 좀 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있는지 네. 저는 좀 오늘 그 필요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은요? 뭐 지금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아마 전국위에서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이 지명하고 네. 전국위에서 추임받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윤심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윤심?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는 뭐 몇 분 여러 분 뭐 원희룡 장관 뭐 김한길 뭐 통합위원장 여러분들이 거론됐는데 네. 지금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제 한동훈 장관 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발언을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장해천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답은 정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답은 정해졌다 한동훈으로. 그런데 그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총회 지금 원내외 뭐 당협위원장 연석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가는 건 정해진 거 아닌가. 시간의 문제지 어비한이다.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네네. 어비한이다. 그 말씀이세요. 자,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금요일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한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하마평에 10여 명이 막 올랐고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었는데 왜 주말 사이에 한동훈으로 확 쏠렸는가? 한동훈 장관으로. 현 변호사님은 윤심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다 하셨고 김근식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의를 하기 전에 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장 참패,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사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당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른바 용산 출장소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대표도 물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강서구청장에서도 제일 무서웠던 게 지난해 1년 전만 해도 윤 대통령을 찍었고 1년 전만 해도 당시 그 김태우를 찍었던 사람들이 등을 대고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건데 예. 여전히 여전히 윤심이 작동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용산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이유로 당이 줄 서서 한으로 갑시다. 한동훈 장관 이랍니다. 라는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는 당의 모습으로 비대위원장이 온다.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승리를 도모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런 방식으로 내리꽂는 방식으로 되면요.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조건에서 일단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내려꽂는 오더 받는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는 모양새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려면 수도권 위원장들, 저를 비롯한 수도권 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서 수도권 위원장이 제발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 이 선거가 한동훈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절박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모습을 해야지 용산에 내리찍는 방식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참석합니다. 오늘 연석회의 참석. 오늘 네. 이 현역 의원하고 원외위원장들 다 모인 한 200명 규모의 네. 연석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인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어비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논의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데요?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용산이 이렇다더라.
라는 카더라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당의 모습이 아직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그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예. 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용산이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서 비대위원장은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러이러한 내용과 이러이러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 와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예.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을 우리가 데려오는 게 맞는 아직 거예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마음도 어느 쪽인지 모르세요? 아니면 이미 대세는 뭐 그쪽이에요? 오늘 가서 이 이야기 논의를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어비한까지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 윤심도 잘 모르겠다. 어비한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들어올 때 취임할 때부터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장점과 약점, 단점을 놓고 금요일 의원총회가 뜨거웠답니다. 뭐 김웅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반대를 했는데 물론 반대의 이유는 좀 달라요. 김웅 의원은 대통령과 너무 뜻이 잘 통하고 쓴소리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한 장관은 안 된다라는 쪽이고 하태경 의원은 아끼는 자산이니까 아끼자라는 측면에서 또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반면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지금 민심 당심이 다 한동훈 원하는데 도대체 뭘 재는 거냐 왜 정치적으로 계산하느냐 한동훈이다 이런 거거든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여당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 제목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당에서 비상 상황을 하고 예. 김기현 대표 나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이분이 아이고 제가 뭐 그만두겠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SNS 올려가지고 그만둔 거잖아요. 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강제로 몰아낸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비대위가 벌써 세 번째예요. 1년 6개월 만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하. 예전에 뭐 당 대통령이 총재를 겸할 때도 어느 정도 당에서 자율성을 주고 당내에서 논의하면 올리면 그 다음에 뭐 예스노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당 대표를 두 번이나 몰아내고 비대위 만들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좀 우리가 뭐 대통령제 하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립감이 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라고 하지만 수평이 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금처럼 방식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총선 과정의 공천입니다. 예. 사실은 본선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공천 과정은 정말 복잡 미묘하거든요. 이해관계 상충하고 당내에서 치름 싸움 많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도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바타라는 성격이 강하고 다음 선거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어찌 보면 이제 먹잇감을 던져주는 셈이 아니냐라고 먹잇감을 보고 던져주는 저는 그런 셈이다? 색을 보여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아바타다. 야당은 한동훈이면 땡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제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 상황인 거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상명하복은 잘 될 거예요. 상명하복. 잘 됐죠. 검사의 기본이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아마 잘 반영할 거다. 특히 공천 과정에. 그거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바타다. 국민의힘 이분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세게 반대했다가 이거 혹시 공천 받는데 불이익 볼 거 아닌가? 그 고민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공천 고민 안 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나땡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조건 땡큐다. 땡큐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카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온다 하더라도 네. 뭐 그게 대통령이 원하든 아니면 우리 당이 원하든 온다 하더라도 총의를 모아서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이 세 가지 문제에서는 답을 줘야 됩니다. 자, 첫째, 내가 대통령과 무조건 말을 따라 추종하는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바타가 아니다는 말만으로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죠. 정리를 해야 된다. 당연히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28일 날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맞네요. 거고 그다음 거부권 행사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당의 당대표 역할하는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라고 용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하라라는 말을 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메시지의 강도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야 한동훈이 검사의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니까 우려했는데 검사인데 오히려 윤하고 좀 들이받는 게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오케이, 시험대가 생길 수 있다. 거기란 얘기군요.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뭐냐면 지난 주말에 이 문제가 커졌던 게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대거 한동훈 카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김장연대 후원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분류되어 있는 김장연대 후원 세력들이 이른바 친윤, 예. 이른바 잔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동훈 하니까 이것도 영남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동훈을 데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비윤 쪽에 강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동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모양새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 원해서 네. 수도권 승리를 견인한다는 목적하에서 와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두 번째 답해야 될 메시지는 나는 절대 영남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김장연대 그 부작용과 국가를 다 정리하겠다. 확실히 판가리 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는 이야기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다들 이야기하는 게 정치 경험이 없다. 그렇죠. 정무력이 없다. 뭐 예. 판단이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잖아요. 예. 검증된 게 없는데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와서 내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그 자문과 의견을 다 받아서 팀 플레이로 제가 당대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화답을 해주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진짜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 두 분은 얼마나 보시는가 이 시점에서 들으면서 일단 본방송 맞추고 오늘 댓글쇼 5분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몇 % 보십니까? 저건 한 70% 이상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0% 예, 이상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기현 당대표 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김기현 대표가 뭐 대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용산의 의중이 실리고 뭐 초재선 의원들이 쭉 줄을 서면서 된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 모양처럼 가고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50대 50이라 봅니다. 여전히 50대 50이에요? 네. 여전히. 왜냐하면 이기는 비대위원장으로 와야죠. 지는 패배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우리 당에 그 피해가 너무 크죠. 한동훈 카드도 날라가고 총선도 망가지고 힘들죠. 오케이. 여러분은 몇 %로 보십니까? 지금부터 댓글창에 혹은 문자로 여러분의 가능성 올려주십시오. 광고 듣고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광고가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두 분이 뭐 그냥 격렬한 토론을 벌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 던진 그 파장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 김근식 교수님은 반반, 네. 여전히 반반이다라고 약간 이건 약간 희망을 담은 반반 같지 않아요? 기대와 우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와 우려, 우려가 우려. 섞여 있기 네. 때문에 아직은 정하지 말자 이런 느낌의 반반 근데 같고. 그 희망도 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좀 불안한 희망인 게 음, 제가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위험의 고수익이 될 카드예요. 그래서 깜짝 카드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잘하면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네. 근데 쪽박에 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네.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설명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저도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논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냐. 네. 그다음에 영남 기득권 카르텔과 김장연대 후원 세력들을 환골탈퇴 시킬 정도로 판가리 할 것이냐. 네. 개인기에서 정말 실수 안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고수익이 낸다고 설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요. 뭐예요? 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정이 뭔지 알아요? 가장 지금 불투명한 게 뭐냐면 한동훈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게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을 좀 잡았다, 아니죠. 수락했다는 보도는 나오던데요. 제가 한동훈이라도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예.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나와서 이게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이걸 수용해가지고 과연 몸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독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이 수용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예. 두 번째 가정은 근데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로서 더 당당하게 요구할 거야. 더 각을 세울 거야. 이것도 가정이에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한 행동을 본 적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한동훈 스타일을 보면 스타일은 야당에 할 그렇지만. 말 다 하고 네.
기존의 장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 비대위원장이 돼도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도 가정이다. 다 가정이잖아요. 확인한 적은 없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해달라. 비대위원장으로 좀 오더라도 예. 좀 있다 와도 됩니다. 그 가정을 확인해 줘요. 세 번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친윤계 분들이 나와서 한동훈 외치니까 이게 영남 기득권과 또 야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한동훈 카드가 오면 영남 기득권 카드를 완전히 네. 혁신할 수 있을 척파할 것이다. 이것도 가정이에요. 그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 아니고 나는 수도권 선거에 매진할 거고 수도권 선거에 김근식과 같이 할 것이다. 어. 라는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정도 진짜 큰 가정이죠. 제가 가장 물어봐요. 네. 아니 그럼 한동훈 장관 정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발언한 건 잘했는데 당대표에서 하루에도 10대번씩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실수 안 할 수 있느냐. 올바른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냐. 잘할 거라고 믿는데. 네. 그 가정이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개인 플레이 말고 팀 플레이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 교수님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하세요. 질문하시니까. 아니 윤심의 뜻이 실렸다고 하면 받겠죠. 뭐 장관도 바로 수락했고 아, 뭐 한동훈 그런 식으로 장관 받을 생각하고 거다? 왜 그러냐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상명하고 익숙하고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뜻에 어긋나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검사 시절부터. 그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검사 동일치 원칙에 의해서 따를 거다라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 질문에 답변 잘하던 분이 명품백 수사합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도 잘 안 났고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대요. 그건 뭐겠어요. 그 전에 막 뭐 카톡도 수백 번씩 주고받고 가까운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과 상식 이 공명한 수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뭐 이 특검법도 거부하자. 그게 윤심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근데 영남 기득권하고는 저는 타협은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분위기가 뭐 당대표니 뭐 지금 장제원, 윤핵관 이런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도 그런 뜻이었고. 그래야만이 어쨌든 뭐 용핵관이든 뭐 검핵관이든 이런 사람들 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분들 그냥 손잡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장관 추대론을 강하게 외쳤던 네. 사람들이 이제 영남 혹은 뭐 기득권 혹은 그렇죠. 뭐 윤핵관 이런 분들이던데 그 말씀이 안 1번이죠. 통하잖아요. 1번. 아니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대표 밀면 다 자기들이 공천 받은지 알고 김기현 대표도 아이 경선은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근데 착각이다. 날아갔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나는 산다. 딴 딴 사람들 뭐냐면 50% 불가리해도 나는 산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산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다. 그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개인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인용환 혁신위원장 오면서 봤잖아요. 정치를 안 해본 분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어떤 막 질문을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엔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 당대표가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모릅니다. 뭐 이렇게 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으세요? 왜 답변 안 해도 돼요? 기자회견 하셔야죠. 이러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의 예를 들어서 인재영입 위원장도 경찰, 원내대표도 경찰, 사무총장도 경찰, 최고위원도 경찰. 당의 주류들이 어찌 보면 다 이제 경찰 출신 돼 있거든요. 거기에 검사.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또 상명하고 관계예요. 물론 법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되네. 검찰 밑에 경찰. 그러니까 이 당 조직 자체가 무슨 수사기관 조직처럼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검사, 당대표 검사, 원내대표, 사무총장, 인재영입 위원장, 최고위원 경찰, 고위직. 이제 저게 이제 민주당이 계속되는 공세를 할 아니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딱.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그쵸.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몰아갈 것이다. 한나땡 프레임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리스크다. 저도 지금 아직도 50도 50. 거기 한마디 대하면 이제 공관위원장 정상면까지 되면 완전 그 유튜브용 발언이고. 검경 일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영남 기득권 깬다는데 정상명이 오겠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남 기득권을 깰 수 있는 더 훌륭한 공간이 올 것 같고 어쨌든 제가 50도 50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런 한나땡의 프레임에 명확히 이게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과 경찰이 다 해먹는다라고 하는 이 구조. 대통령 검사인데
당대표도 검사인데 밑에 뭐 최고위원이고 뭐 이 당직자들이 경찰이다. 이런 그야말로 단순한 거죠. 단순한 사실로만 이야기하면 설명하려면 좀 말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근식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네. 반반이라고 하셨지만 우려 쪽이 좀 더 크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질문했던 세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나보고 싶더라고. 만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앞장서서 밀어주겠다. 그거 못한다 그러면 반대예요. 그렇죠. 반대. 왜냐하면 어떤 오케이.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진 한동훈이 와야 되는 거지. 그냥 한동훈이 용산에서 민다고 해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 그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김한길도 그렇고 인류한도 그렇고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응?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 얘기는 아까 다 하셨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개인적인 리스크가 없이 정말 정치적이나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저울추에 올려놓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고 있는 것이 한동훈, 김한길 같은데 약간 한동훈 쪽으로 더 기울어진 이런 느낌이거든요. 김한길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용산이나 만약에 그 윤심이 한동훈을 진짜 압도적으로 미는 거라면 왜 다른 김한길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왜 한동훈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민심이 뭐가 더 한마디로 더 인기 있다. 인기하고 당 지지율하고 총선 지지율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인기는 셀럽으로서 인기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비대위원장 와서 한 달 이내에 설화와 구설에 올라가지고 말실수로 한번 낭패를 당해 보십시오. 인기는 한순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냥 셀럽으로서 인기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막 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예 정말 비대위원장으로 확 쓴소리도 잘하고 뭐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이런 인물이라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인물은 어떠냐?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가정을 다해서 정말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각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영남 기득권을 다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개인적인 리스크도 없는 사람이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조건은 유승민도 맞을 수 있죠. 이준석은 안 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에요. 거기 통제 불가, 예측 불가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래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카드를 쓰지. 왜 그러면 유승민이 아니고 한동훈인가?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쓰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잖아요. 대선 주자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잠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이게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선 주자, 유력 주자를 앞세워서 당을 일신하는 것은 그동안 같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총선 때 그 총선이란 피 튀기는 판에 대선 주자를 써먹는 건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현거대 변호사님은 누구를 추천하세요? 추천요? 네. 추천하면 이준석 하면 좋죠. 이준석이 제일 이준석이 하면 아마 통합 이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마이너스 100%. 될 리가 없다. 유승민도 0%. 왜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거의 뭐 바지 사장이다 이랬는데 불출마 하세요. 아니 제가 출마를 해야 되고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뭐 버럭했다 이게 언론의 주요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잘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여의도 자체를 신뢰를 별로 안 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한길 카드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일단 민주당 사람이라는 색깔이 강하고 반발도 많을 것 같고. 근데 김한길 정도 되면 또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들도 있어요. 누굴 넣고 누굴 뺄까.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다 자기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별 본인 사람이 없고 본인이 넣고 뺄 사람들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선호할 것 같고 거기에 가장 중심은 이제 윤심이 어디 있느냐 할 텐데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했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가요? 네, 다 아웃됐잖아요. 그래도 김한길 위원장 쓴소리는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분의 특징은 쓴소리 같지 않으면서 귀에 안 거슬리는 잘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달변이죠. 이분이 뭐 민주당에서도 뭐 어찌 보면 당뽀개기 전문가, 당 창당 전문가인데 그런 역할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지금 보수 언론에서 다 뭐 김건희 리스크 빨리 제거해야 된다,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딜레마 상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가 가능하려면 사실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로얄 오포지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면에서 이준석은 안 되는 거거든요. 쓴소리가 가능하면이 아니라 쓴소리를 가능하려면, 했을 때 받아들여지려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수용이 그렇죠. 되려면 신뢰관계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도 지금 아까 가정을 했을 때 쓴소리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화답을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김한길 대표도 제가 듣기로는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얄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신뢰관계 하에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여튼 하고 연석회의 오늘 열리는 걸 또 본 다음에 내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마무리 지을게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했죠. 사실상 예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텔레그램이죠, 임 변호사님? 예, 현역 의원들 모여 있는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선 의원이 신당 창당하면 안 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현역 의원 100여 명이 100명을 들었습니까? 100명 넘어갔더라고요. 지지하는 서명을 일종의 연판장처럼 돌렸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거든요. 좀 모아봤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흔히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연판장 서명 돌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앵커가 질문했더니 그쪽 동네 오래된 습관이다. 조롱하고 혐오하고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정도 얘기가 많이 화나신 마음은 이미 떠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라는 얘기는 이미 상대 진영으로 가정돼 있잖아요. 그쪽 동네네. 그쪽 동네라는 건 내가 속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쪽 동네가 아니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우리 당의 오래된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가 아니라 그쪽 동네. 오랜만에 현 변호사가 날카로운 지적했네. 국어 선생님 같아요. 그쪽 지금. 동네라는 얘기는 자기가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짐이. 지금 그쪽 동네에 빨간 줄 딱 치고 그렇죠. 얘들아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쪽 동네라. 그쪽 동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분 정도가 받아서 어떤 식으로도 서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방에 없으니까 뭐 구글 폼으로 받았는지 그 안에서 뭐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폼으로 받았대요. 서명을. 100여 명 됐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했다는 얘기고 지금 원칙과 상식 4분조차도 지금 원래 그분들은 뭐 그래도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 뭐 친낙계라는 분들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약간 조홍천 의원만 신당 창당에 대해서 뭐 서두른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긍정의 표를 던졌다고 해요. 그 4분 중에도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우신 분도 너무 급발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꼭 실명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힘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얼마나 참여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양양자, 금태에서 뭐 밖에 분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안에서의 동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다수, 특히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정치적 기반도 호남이고 호남에서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에 있는 친이낙연이라 칭하는 분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 물려받은 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뭐 동력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 그러니까 창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보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미봉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로 봅니다. 저는 약간 미묘한 변화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그 SBS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하십니까? 예. 그리고 딜하지 않는다. 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어제 이 채널A 인터뷰에서는
12월까지 기회를 준 거다. 약간 저- 달라진 거 맞아요?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아니에요? 않고요. 예. 아. 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했다가 다시 회군하고 이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마음은 작심이 섰고, 근데 이제 그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력과 어느 정도의 민심, 호남 민심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거기도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막 초선들이 나서가지고 엠판장 돌린다고 하니 예. 뭐 이미 이제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친명 일색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공천이 코앞인데 아 맞습니다. 우리 이제 혁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라도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연판장 돌려서 나경원 대표 끌어안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 옹이하려고 초선들이 좀 했다가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은 그래도 그나마 좀 바뀌려고 늦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그럴 기미도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도 또 그 당 깔때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계속 검사 경찰 제가 이야기하길래 그러는 거야. 말씀드리면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 아니죠. 저는 그건. 이낙연 대표의 기류 변화는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원칙과 상식 얘기예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기회 예, 주고 예, 그렇죠. 기회 변화가 없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행동하겠다. 대표가 사퇴 안 하면 예. 비대위로 안 가면 예. 우리가 결단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예. 무조건 나는 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조율되지 않았나 메시지를 너무 급하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거 속도 조절을 보면 하는 느낌. 우리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12월 말까지 사퇴하든지 사퇴해서 비대위로 안 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정도로 제가 보기엔 약간 회군한 거예요. 저도 약간 그 느낌. 예, 그런 생각. 왜냐면 이게 혼자서 갈 수 없거든요. 예, 막 예.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원칙과 뒤에 안 상식이 있는 따라. 분조차도 예. 너무 급하게 갑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예. 우리 보조를 맞춥시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메시지의 통일을 좀 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 윤영찬 의원 현역으로 있는 성남에서 뛰고 계신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도대체? 그거는 모르죠. 정치 상황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든 아니든 결국은 신당 만들 거다라는 게 김우식 교수님 그럼요. 생각이시고 네. 현 변호사님은 저도 신당 만들 거라고 봐요. 결국은 만들 거다. 왜냐면 이낙연 대표 스타일이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이 그럼, 없었어요. 진짜 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냥 안 합니다 이래 버리면 네. 그냥 정계 은퇴해야 돼요. 저는 진짜 요새 좀 놀라운 게 어제 저 채널A 인터뷰 이제 오늘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제가 다 봤는데요. 짧았어요. 굉장히 짧은 인터뷰인데 그냥 질문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데 다 답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명료하게. 이게 이낙연 대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럼요. 와,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새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분 그동안의 스타일상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과고 어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답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기회 준다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를 하잖아요. 요거는 약간 평소에 보는 스타일이 맞아요. 이거는 예, 그렇죠. 평소에 보면 어떤 그 당직자들과의 얘기도 보면 자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약간 저렇게 나와요. 저거는 약간 본인 스스로 약간 답답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깃발을 확 들면 의원들도 착 오고 원회에서도 확 모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답답함이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못한 얘기가 사실은 새로운 선택 어제 창당대회하고 예. 그 얘기를 우리가 못하긴 했는데 요 얘기를 할 시간이 있나? 뭐 금태섭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싫으시구나. 아니에요. 새로운 상관없어요. 선택 상관없는데 사실은 신당 일단 이 지지율이나 이걸 보면 네. 이준석 대표 신당이 제일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모색이 있지만 근데 신당을 여러 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렴되게 돼 있어요. 빅텐트. 예, 그러면 네. 이제 이준석, 이낙연이 주요 변수고 금태섭, 유호정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종속 변수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어제요.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 공동 대표는 금태섭, 조성주 두 분이 네. 공동 대표고 류호정 의원이 이제 함께하기로 하고 근데 축하객이 화려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준석, 양향자, 이준석, 뭐 김종인. 이상민 의원, 근데 이낙연 대표는 축하 영상 보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셨고 세 번째 줄에는 진중권 교수도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김진건 이렇게 교수랑 저 금태섭 의원이랑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아시네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이 누가 비대위원장을 오든 간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년
22년에 대선 승리 때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원돼야 됩니다.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당 내부에 경선했던 사람 다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른바 진중권, 김경률로 이야기되는 이른바 탈진보, 탈민주당 세력들 끌어와야 돼. 그 분들도 다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끌어와야 됩니다. 떠나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이런 분들까지 다 끌어모으고 또 MZ 세대 끌어와야 되고 그래야 겨우겨우 내년 총선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올 분은 그런 정도의 포용력과 중도 확장성과 대선 승리 연합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과 전략이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김종인 제가 그 참여자들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키맨이에요. 키맨이죠. 윤학연 대표하고 같은 건물에 있고 네. 이준석 대표도 중요할 때 가서 물어보고 네. 금태섭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멘토 느낌이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분들도 다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물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나서진 않겠지만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현장 행사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또 엄청 붙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하자 답한 게 있는데 이게 마침 준비됐네요. 한번 보고 가죠. 비대위원장이 지멋대로 뭐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비대위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를 없을 거예요. 자,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되게 좋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어. 역정을 내시네. 아니 비대위원장 하면 난데. 난데. 에이, 설마 아니죠. 그건 비대위원장 나 정도 돼야 비대위원장 하는 거지. 한동훈이 뭐 하겠어요. 또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려고 하고 거기에 어쨌든 브레인 아니면 매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지적하는 부분들은 국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로 수사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1년 반 해보니까 알잖아요. 뭘 잘 하나? 근데 똑같은 아바타가 와서 당대표 한다?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다 안 할 수 그러니까 없죠. 그 프레임이 제일 강한 거고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수도권 당협위원장과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메시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저 프레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신당들의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고학적인 거예요. 네,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저 이야기가 사실은 근데 일반 민심의 프레임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저 걸 벽을 넘어서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유효한 카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방송 끝나고 한 18분 까지 20분이 갔네요. 지났는데도 한 27,000여 명이 아유, 나가지 와, 않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치에- 저 역하시나고 너무 감사해요. 정치의 계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정치의 정치의 계절이 계절이 온 거예요. 이미 내년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 뜨거워졌다 느낌이 들어요. 예, 투샷 잡아주십시오. 손 이쁜 모양으로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안 다시. 하트 좀 오그라든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